제일 많은 거 아마 PPT일 거예요. 60개 만들어요. 무슨 해석이 그러죠? 아무리 이게 직무 인터뷰를 하지만 큰일이네. 그로우 사업부의 사업개발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이상준이라고 합니다. 그로우는 기술의 힘으로 사람들의 성장을 돕는 서비스예요.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게끔 만들고, 그걸 통해서 많은 분들의 이제 성장을 돕고 사람들을 모으고 플랫폼을 기반으로 사업을 전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출근하자마자 하는 건 커피 셔틀을 해요. 그걸 왜 팀장님이 서열 최하위이기 때문에 열심히 이제 셔틀을 하고 있고 잘 보여야 되거든요. 아침에 팀원들 단톡방에 주문을 받습니다. 오늘 뭐 먹을지. 매일 아침마다 하시나요? 네, 매일. 제가 이렇게 삽니다. 얼마나 까다로운지. 어떤 날은 커피, 어떤 날은 요거트. 안녕하세요. 주문할게요. 따뜻한 아메리카노 하나랑요. 한 1년 반, 2년 된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출근하자마자 업무 정리, 그리고 오늘 할 업무 체크하는 시간을 조금 더 예열 기간을 좀 두려고 해요. 조금 더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끔 시작부터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 게 사실 진짜 목적이고, 그 다음에 저도 오늘 할 업무, 주간 업무, 그리고 다음 주까지 업무까지 체크하는 걸 시작으로 합니다. 휴넷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분들이 오늘 할 업무랑 이제 약간 이슈사항들 적어놓는 그 스크럼 작성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체크하는 것도 업무 시작할 때 하고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보여드릴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안 하고요. 저는 안 하고 팀원분들 쓰실 거를 출근을 하면 좀 확인은 해요. 팀원들마다 약간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혹시 이슈사항 있는 거 있으면은 그 부분 좀 얘기해보고. 얼마 안 걸려요. 한 2, 3분 걸리나? 네. 제가 스크럼을 열심히 안 써서 2분도 안 걸리실 거예요. 아직 오늘 것도 안 썼고요. 퇴근하기 전엔 써야 되는데. 다들요. 아, 그러시구나. 사실은 문서 작성 제일 많이 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보고를 위한 문서 작성은 아니에요. 기억에 남는 게 신사업 처음 시작하고 나서 매주 사실 회의를 했었어요. 그게 좀 끝나고 나서 문서를 몇 개 만들었지 하고 제가 보니까 60개 만들었어요. 이거구나. 매주 했던 PPT 리스트예요. 그런 시절이 있었죠. 무언가를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 근거는 이런 데이터를 보니까 이래요 라는 거를 말로 설명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뭘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거를 정확하게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문서가 필요해요. 문서 커뮤니케이션 부분에 많은 좀 에너지를 쏟는 편이에요. 팀장님 되시는 부분은 문서 작성이실까요? 아니면 발표일까요? 둘 다. 둘 다 아닌가? 문서 가지고 발표하잖아. 디자인은 신경 별로 안 쓰고요. 그거보다는 내용을 보는 사람이 약간 이해할 수 있게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 거에 조금 더 신경을 써요. PPT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뭐? PD님이 한마디로 정리해달라고 하셨는데 큰일 났네요, 진짜. 논리구조라고 할게요. 왜 그렇게 생각했고, 본론이 뭐고, 나중에 어떻게 할지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끔 구성하는 데 조금 더 신경을 쓰죠. 저희 팀장님을 굳이 앵글 2개로까지 찍어야 되나요? 우리 조직 문화가 이렇습니다. 네. 올해 2022년을 기점으로 실제 사용자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고 있어요. 인터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만족스럽고 어느 부분은 아쉽다라는 형태의 약간 의견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자세하게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제 코로나가 심하다 보니까 줌을 통해서,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저희가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인터뷰에 필요한 그런 화상회의 프로그램, 그리고 그 내용들, 대화들을 정리해 놓은 문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은 편이죠. 그냥 제 얼굴에 침 뱉기 아닌가요? 보통 이슈사항이라고 하면 그냥 안 좋은 것 같은. 사실 되게 런칭 초기에는 사실 인력도 사실 부족하고 시스템도 그렇게 막 안정화되지 않아서 오류가 좀 있었어요. 그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목표로 하는 걸 수립을 한 다음에 달성을 하고 체크를 하고 그 결과물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피드, SNS처럼 공유하고 상호작용하는 일기도 사실 쓸 수 있고요. 그 내용을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하고 팔로우하고 댓글 쓰고 좋아요 누르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이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게시물을 올리는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신고 기능이 없었어요. 그런 게 올라와서 사용자분들이 이게 문제가 있어요 라고 이제 신고할 수 있는 그 별도의 창구도 없었고 그때그때 확인할 수 있는 알람 기능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퇴근하고 나서 주말에도 그로우를 그냥 켜놓고 모니터링을 계속했어요. 30분에 한 번? 1시간에 한 번씩 그냥 앱을 켜놓고 계속 하루 종일 계속 그걸 보는 거예요. 피드에 올라오는 게시물들 다 보고 문제 있는 거 있으면은 바로 내리고 휴일도 거의 없이 막 일을 했던 기간이 꽤 길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힘들었는데 그로우가 사실 성장하는 것만큼 저 스스로도 굉장히 많이 배우고 성장하고 있는데 그런 경험이 쌓이니까 사실 지금 더 좋은 서비스가 됐거든요. 그 시간이 없었으면 지금 없었겠죠? 스트레스 받을 때 저는 안경을 봅니다. 제가 안경을 굉장히 좋아해서 지금 많이 정리를 했는데 안경이 원래 80개 정도 있었어요. 자제를 하고 이제는 안 사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스트레스 받을 땐 답은 언제나 안경이다. 아, 이런 디자인이 나왔네, 뭐 이런 색깔이 나왔네, 가격이 되게 싸네, 큰일이네, 약간 이런. 얼마나 자주 봤으면 바로바로 가요. 지금 메뉴 지금 되게 복잡한데 바로바로 지금 찾아가는 거 봐. 지금 이 안경을 지금 자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안경 같으면 초록색, 약간 투명한 느낌의. 왜 웃으시죠? 비웃으시는 거 아니죠? 아니, 예뻤어요. 이게 이렇게 안경 다리 쪽에 디자인이 되어 있는. 보통 옛날 같으면 바로 샀을 텐데. 근데 어쨌든 이제 뭐 자주 보면 기분이 좋아지니까요. 네. 안경만 봐요. 엄청 많이 보세요. 아, 너무 자주 본다고? 트위치도 보세요. 회사에서는 안 봐요? 아니, 회사에서는 안 봐. 회사에서 트위치 보면 그거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인스타그램도 보세요. 뭐죠? 폭로전인가요? 안경만 보신다고 하시길래 거짓말은 좀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교육회사인데 유튜브로 세상에 나갈 텐데 이미지가 좀 있습니다. 아, 우리 조직 문화가 이렇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목표는 크게 이제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목표는 좋은 서비스 만드는 거. 성장하고 싶어, 내가 자기 개발하고 싶어, 자기 관리하고 싶어, 돈 받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그로우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드는 것. 그러면 그 선순환 구조가 마련이 되면 기본적으로 저희 그로우가 많은 분들이 모이고 그걸 통해서 더 좋은 사회,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목표는 비즈니스 모델을 실현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업 개발 담당자로서의 목표예요. 돈을 많이 벌자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서비스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자급자족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더 좋은 큰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언제까지 투자에만 의존할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성장 활동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 분들을 더 도와줄 수 있는 형태로 비즈니스 모델을 실현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 세 번째 목표는 정말 개인적인 건데 저랑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자신의 이력서 첫 줄에 그로우를 적었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좋은 서비스, 사랑받는 서비스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 마케터 분이면 내가 그로우를 담당했던 마케터다. 서비스 기획자면 나 그로우 서비스 기획했어요. 그로우 개발했어요. 그로우 운영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이직을 할 때든 아니면은 자신을 밖에 나가서 소개할 때든 커리어 영역에서 본인을 표현하는 가장 첫 줄에 그로우가 자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목표입니다.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었고 멋진 그림을 그린 것을 넘어서 실제로 그걸 실행하는 것까지 모든 과정에 관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 역할이 있었고 휴넷이 잘 하고 있는 업무에서는 직무가 됐든 업무 프로세스가 됐든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범주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정답이 없는 영역에서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갈 수 있는 거고 회사랑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직무를 변경하고 싶다고 해서 변경시켜주는 회사는 많이 없어요. 근데 휴넷 같은 경우에는 직원분들의 이 의사를 꽤 많이 반영을 해주시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로우라는 아이템이 매력적이지 않았다면 그리고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으면 안 했겠죠. 후회한 적 있다 없다? 후회한 적 없어요. 이건 진짜 이거는 직무 인터뷰라서 하는 얘기 아니야. 저는 오히려
진짜 잘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직이 결정돼 있었어요. 직무 변환을 선택한 거 마지막에. 되돌이켜보면 그때 이직했으면 굉장히 후회했을 거예요. 성장형 인간? 성장형 인간이 뭐 뱃살은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형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맞는 것 같아요. 어제보다는 좀 오늘이 좀 더 나았으면 좋겠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나았으면 좋겠어요. 제 모습이. 특히 이제 그 일과 관련해서는 좀 욕심이 있어요. 새로운 것들을 좀 해보고 싶고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저도 원래 직무가 있었고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고 싶다. 이게 성공하든 실패하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시간들은 분명히 저한테 성장에 도움이 되거든요. 제 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었던 거는 뭐 제가 이제 성장형 인간의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역시 성장형 인간만 성장형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 무슨 해석이 그러죠? 너무 좋게 해석해 주는 거 아니야? 아무리 이게 직무 인터뷰라지만 너무